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효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을 좀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부터 시작합니다. 연율 5%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합니다. 5년째 말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원리합계 문제가 나왔군요. 일반적으로 좀 어려워하는데, 자, 원리합계 문제 풀이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제 표 형태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1초에 A1이라는 돈을 저축을 쫙 하죠. 그리고 2초에도 돈을 저축할 건데, 자, 저축한 돈이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금액이 좀 늘어나 있죠. 그 다음 3초에도 또 저축을 하게 되고요. 이자가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초까지 저축을 해야 될 거니까 저축을 할 거고, 자, 요건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은 5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되니까 5제곱이 되겠고, 초에 집어넣은 것도 이자가 붙어야 되겠고, 자, R의 제곱 이런 형태가 쭉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에 가다 찾을 때는 이 돈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분의 초항이 1 플러스 R 처리가 되겠고요. 자, 공비가 1 플러스 R인데 5제곱. 자, 처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R 부분에다가 이제 금액을 수수히 쓰면 되는데, 자, 5%라고 했습니다. 자, 0.05가 되겠죠. 됐습니까? A의 1.05가 되겠고, 그 다음 1.05에 5제곱인데 1.3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3 이렇게 계산 처리가 되는 거죠. 조금 정리해서 쓰게 되면 5분의 A의 105가 되나요? 그 다음에 아직도 0.3입니까? 아하, 좋습니다. 자, 계산하면 5, 20에 5, 1은 5에다가 0.3인데 우리가 저축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자, 10만원입니다. 10만원. 자, 그러면 3만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63만. 자, 처리해서 계산 끝났습니다. 자, 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제가 제시해 준 대로 표 형태대로 정리를 좀, 표 만들기 형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어진 이 일들을, 자, 이렇게 저축을 쭉쭉쭉 해가고, 그다음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자, 요 모양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립 총액이 이렇게 됐습니까? 적립 총액들이 쫙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등비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등비수열의 합 구해가는 이런 절차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많이 복잡했던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거를 뭐 너무 공식 형태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산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R분해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금액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역시 표 만들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한번 제대로 잘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난한 풀이가 될 수 있는 원리합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시죠? 조금 힘겹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복습을 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각항이 양수인 수열 ANA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무난한 표현. 이것 때문이군요. 아하, S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건 뭔가요? 분모가 이제 곱하기로 생겼으니까 이건 이제 AB분의 1 이런 형태, 부분 분수로 고쳐가는 이런 원리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지금 적용 한번 해볼까요? AK 플러스 1은 곱하기 된 거니까 곱하기 한다고 치고, 이 부분은 SK 플러스 1 빼기 SK 분의 1에다가 SK 분의 1 빼기 S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자, 오호, 바로 요런 거군요. 여기가 이제 A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 엄청 도와준 거네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됐습니까? 그러면 시그마 SK 플러스 1 분의 AK 플러스 1. 야, 이게 도와준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SK 분의 1 빼기 S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 K는 이제 드디어 써볼까요? 1부터 20항까지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S1 분의 1, S2 분의 1, S2 분의 1, S3 분의 1 지워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S20분의 1 빼기 S21분의 1 쫙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지워져 가는 거니까 S1분의 1 빼기 S21분의 1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결과 문제에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3이라고 했으니까 조항 집어넣고 S21분의 1 처리됐는데 결과가 5분의 1이라고 줘져 있습니다. 자, 그때 S21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처리 15분의 5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됐습니다. S21 역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2분의 15 처리해주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뒤에 산수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처리를 해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땐 처음에 이제 시그마 부분에 있는 이 식 부분이 아주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자, 이제 원리를 적용해서 그대로 처리를 해봤더니 이러한 모양이 되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곱하기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워지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아주 깔끔한 형태의 부분분수 형태의 식이 됐다라는 사실, 이렇게 식을 바꿔가는 절차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정확하게 문제 풀이를 조금 하면 되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원리들을 문제 형식에 좀 맞춰서 적용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 고쳐가는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 처음에 주어졌던 식이 좀 까탈스럽게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꼈겠지만 차분하게 이론 적용하니까 쉽게 잘 해결된다는 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힘겹게 느끼신 분들은 꼭이 복잡한 수식 좀 정리해가는 절차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이 모두 등차 수열이고 합을 SN, BN의 수열의 합을 TN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놨네요. 자, AN의 등차 수열 AN 종류에다가 그 다음에 두 배의 BN 종류를 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놨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죠. 이게 등차 수열 이기 때문에 결과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 이 결과도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런 새로운 등차 수열, 이걸 뭐 CN 계통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C1은 3이 되고 C3는 1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공차를 구하게 되면 2D카 8이 되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C에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차가 4니까 4n 처리가 되겠고, 조항이 얼마가 되겠죠? 거죠? 조항이 3이었습니다. 빼기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2차식이니까 2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곳에다가 이 1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sn 더하기 2tn 이렇게 한 결과가 10을 대입하니까 2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110이 되어 있고요, 2tn 되어 있고, 여기가 210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2tn은 100 처리돼서 tn은 50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n항은 뭐 10항을 얘기해 주는 거죠. 처리됐습니까?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한 아주 재미난 정보들을 물어봤습니다. 등차 수열 두 개를 합한 것은 새로운 등차 수열이다. CN이라고 처리해서 그것에 대한 일반항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을 처리해서 원래 각각 수열에 또 아주 그럴싸하게 처리됐습니다. 자, 중요한 이론 틀은 맨 처음에 있던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등차 수열이 돼간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가는 그 절차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설명한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이고, 그 다음에 복습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25항, 26항 재미난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 주어져 있고, PQ가 소수라는 또 특징이 있네요. 자, 이때 1항과 3항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두 개 항 조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뭐 S26에서 S24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1항부터 2항 거쳐서 26항까지 다 했는데 24항까지를 빼버리는 거니까 뒤에 25, 26항이 남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에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의 26제곱 더하기 24제곱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Q의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26-24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냥 2Q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합차 공식을 이용하니까 2배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52 처리됩니까? P 처리가 됐고 여기는 2Q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31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끝났죠? 100P 이렇게 돼서 그럼 2Q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P는 3, Q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됩니까? 자, 처리해서 결과 310 나오는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S1 equal P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로 A1인데 PQ에 너무 마음이 쏠렸습니다. 자,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됩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20 처리가 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3를 구하달라. 그래서 S2를 빼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P에 또 3제곱 빼기 2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죠? 뭐 빼는 거니까 그냥 Q 쓰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5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자, 전체적인 합을 구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P 플러스 2Q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18에다가 10에다가 20 이렇게 되면 48 처리됐나요? 자, 해서 계산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을 문제에 연결해서 어떻게 산수할 건가 라는 건데 자, 여기 주어져 있는 25, 26항 부분을 S26에서 24를 빼서 쫙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소수라는 부분을 연결을 잘 한 거죠, 문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값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조건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처리해 가는지 한번 또 이렇게 응용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1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효은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OA, OB, OD 길이가 5, AB, BC, CD, DA 길이가 6인 정사각뿔. 그냥 정사각뿔 하면 이해할 만하겠습니다. 5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선분 AB 중간 지점을 거쳐서 C에 이르는 최단 거리다. 그림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5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간 지점을 거쳐서 다시 C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갈까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삼각형 OAB 이 부분을 좀 잘라서 전개도 모양 형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A, B 이렇게 있으면 정사각형 그려지겠고 모양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까? D 여기가 C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 길이는 6인 정삼각형 가면 되겠고 여기는 한 변 길이가 5 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이제 6이었으니까 3 처리되니까 여기는 뭐 4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가 됩니까? 자, 최단 거리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죠? 직선으로 쭉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절반이니까 3이 되겠고요. 이 길이 4 얻었고 6 됐으니까 이 길이가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의외로 쉬운걸요? 자, 전개도 했죠. 와, 그럼 이 직각삼각형. 호호, 끝나는데요? 자, 이거 제곱하니까 100에다가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습니다. 호호, 그래서 루트 109? 호호, 이거 큰일 났어요. 109를 써야 되는데 1009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10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도형이 나와 있어서 은근히 긴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모양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고 자, 거쳐서 가겠다. 최단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전개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됐죠. 그래서 전개도 모양을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 모양 형태니까 여기가 3 처리돼서 이제 중요한 4를 구했고요. 그래서 그 4를 이용해서 이 변 길이 10에
이쪽 3 이렇게 처리해서 뭐 간단한 피타고라스로 나온 거니까 큰 흐름 틀에서 별 문제 없이 좀 해결이 되죠. 와, 긴장을 좀 했었는데 실질적인 산수는 뭐 중3 과정 형태에서 배웠던 거하고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정도인 그런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신감 갖고 풀이하면 된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4번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긴 문장의 도형까지 지금 집중해서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뭔가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 있다. 알겠습니다. 8인 정사각형이 있다.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2. 오호, 여기를 3대1이다. 그렇습니까? 3대1이다. 알겠습니다. 내분하는 점을 찾고요. 또 외분하는 점을 찾았다. 이런 얘기네. 외분. 와, 3대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에다가 2배 되니까 또 그만큼 가야 됩니까? 3대1. 아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격들이 무지 재밌는데요? 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간격을 열심히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정사각형인데요. 쭉 대각선이 있는데 절반 나누고 또 절반 나눠서 그럼 이제 길이가 같아지면 여기가 이제 3대1 되는 지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형태의 길이를 또 이렇게 만들면 됐습니까? 자, 오늘 간격을 따지면 이런 게 이제 2개가 더 생기는 거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큰 틀에서 3대1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색칠하는 부분 형태의 이제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다. 자,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사각형은 대각선의 요 길이 형태가 지금 4마디 정도가 되는데 다음에 만들어진 정사각형은 요 마디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규칙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공비가 얻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길이죠? 자, 대각선이니까 변 길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변 길이 형태의 공비가 4마디에 3마디 4분의 3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넓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비는 이 부분을 4분의 3을 어떻게 제곱한 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넓이에 대한 공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 맨 처음 길이가 8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2쯤 되겠군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규칙성을 어느 정도 찾아놓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뭐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또 니면서 또 이렇게 해서 S라고 하고 이제 넓이 만든 것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 또 동일한 규칙 3대1 내분 3대2 외분 해서 또 정사각형에서 또 잡았다 하는 거니까 동일한 과정 반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 또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넓이 5개를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등비수열이 합의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공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분의 3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됐죠? 처음 넓이는 아까 미리 구해놨습니다. 여기 한 변 길이가 2였으니까 4가 처리됐고요. 1 마이너스 16분의 9 5제곱이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16분의 16에서 9를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됩니까? 그러면 7 되고, 자, 이쪽은 16 곱하기 4가 처리되는 건가요? 와, 됐습니다. 여기는 16분의 9에 5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7분의 6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 4분의 3으로 고칠까요? 뭐 해도 되고, 뭐 그대로도 되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있는 주어진 그런 모양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계산을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됐습니까?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요. 그 규칙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공비하고 초항들을 구해가는 과정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3대1, 3대1 이 부분을 가지고 모양에서 자, 맨 처음에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3의 1 이렇게 해서 4조각 중에 한 조각을 가는 그런 모양. 그 다음에 또 3대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이용해서 요 절반 부분 형태를 1이라고 처리해주면 1, 1, 1 이렇게 3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하하, 그래서 두 도막 형태가 더 간다. 맨 처음에 사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의 조각난 부분을 보면 4개의 4도막이고 요거는 이제 3도막이다. 그걸 통해서 공비를 밝혀내는 이 과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공비를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자연스럽게 제곱에 의해서 넓이 공비를 찾았고요. 됐습니까? 공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긴 문장, 복잡한 그림 형태가 무색할 정도로 쉽게 문제풀이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공비 찾는 부분 복습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길 바라면서 14번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시작하겠습니다. C 크기가 60도인 평행사변형에서 AB, BC의 점 PQ가 있고 삼각형 PBQ 요 삼각형이군요. PBQ 알겠습니다. 이 넓이가 평행사변형 넓이의 8분의 1 움직이고 있다. PQ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군요. 한 방에 풀이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길이를 x, y 이런 형태로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PBQ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 y. 자, 60도 그럼 이쪽 120도 사인 120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전체 넓이의 8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는 그냥 길이 6, 8 이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 길이의 8분의 1 이렇게 되면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자, 60도하고 120도는 같은 상태에서 지워져 갈 거니까 됐습니까? 8은 또 이렇게 소거가 되네요. 자, 그러면 XY 결과가 얼마? 12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항상 만족하면서 PQ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PQ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2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배의 xy 코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이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됐고요. 자, 여기가 지워지면서 플러스가 되나요? xy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하하, xy 값을 아는데 이런 형태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부분 가지고 우리는 산술기하 변경을 해야 되죠. 2xy 더하기 xy. 자, 그러니까 결국은 3xy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xy 값이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36 해서 36보다는 좀 큰 결과를 갖겠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PQ의 제곱이었는데 문제는 P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 이건 뭐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씌워서 6 이렇게 처리해서 PQ 길이의 최소값은 6 구해가는 건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 2에 넓이 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죠. 자, 삼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의 8분의 1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넓이에 관한 식 해서요 8분의 1 만드는 거고, 그래서 관계식 유도했고,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PQ 길이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문자 주어진 거고 각도 형태가 이웃하는 두 변의 낀 각 이런 모양이니까 코사인 법칙 형태를 이용해서 근데 나온 식이 이제 여기서 또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 산술기하 평균이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하고 연결시켜서 길이 제곱 구하고, 그럼 뭐 제곱이 나왔으니까 루트 씌우면 길이 구해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고요. 자, 큰 틀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곧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과정 좀 거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살짝 좀 어려운 그런 형태였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마칩니다. 16번 시작합니다. AB 길이, AC 길이, 그리고 낀 A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에서 A각이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수선의 발 내려서 또 PQ까지 해야 될 일이 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그는 문제가 되게 되면 알아야 될 정보가 뭐죠? 자, 이렇게 A 대 B 되는 이 P,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형태가 바로 각의 이등분선 그었을 때 이 각의 이등분선 길이 자체는 어떻게 구할까? 근데 이제 요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되죠? 자, 이걸 적용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갑시다. 뭘 해야 되죠?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죠. 2분의 1,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주면 이제 전체 넓이가 되는데, 자, 중간에 이 길이를 x 이렇게 해놓고 왼쪽 넓이 구하면 2분의 1, 4x 사인 30도, 오른쪽 넓이 구하면 2분의 1, 6x 사인 3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은 가볍게 소거하고,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2 소거하면은 12 루트 3 처리가 되겠고, 요 부분이 전부 사인 값이 2분의 1 되니까 약분하니까 2x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5x가 되니까 x 값은 5분의 12루트 3 이렇게 구한 것이 이게 이제 AD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한 가지를 해결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또 그곳에서 수선들을 쭉쭉 그어가지고 자 BQ를 만들었습니다. 수선을 그어서 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사각형 AP, DQ 이렇게 사각형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요 부분 보니까 원에 내접하죠. 90도가 보이십니까? 즉 AD가 지름 형태가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모양. 자, 이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삼각형 APQ 요것의 외접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sin A PQ 길이 ER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PQ 길이는 ER sin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연스럽게 좀 써볼까요? ER이 아까 지름이었습니다. 지름이었으니까 AD 길이가 되니까 5분의 12루트 3 처리가 됐고 자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약분하면 6에다가 곱하기 해서 다시 5분의 18 이렇게 처리되나요? 재밌는 산수가 되겠습니다. 자 각이등분선에서 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아름답게 자, 각이등분선과 관련된 이론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처리했던 이 부분 이제 잘 처리되면 되겠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수선을 걷다는 부분들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수선을 걷다는 얘기는 왜 열심히 만들었을까요? 자, 이건 바로 AD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로 가게 되면 우리 삼각형 APQ의 외접원이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짝 숨긴 겁니다. 수선발 그은 거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아주 좀 그럴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과 관련돼서 넓이, 그 다음 사인 법칙 이렇게 연결돼가는 두 가지 이론을 결합시킨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교묘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잘 안 보이지만 좀 여러분들이 노력을 조금만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열심히 복습해서 잘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4분의 5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FN 일반항들을 가지고 미치인 로그를 해서 또 가우스 기호까지 결과가 같으냐 다르냐 뭐 이렇게 알아보는 거네요. 자, 절차를 좀 거쳐야 FN 정의를 좀 알아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F에다가 1을 N에다가 1부터 50까지 대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좀 까탈스럽습니다. 차분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AN 일반항부터 알아봅니다. 첫째 항이 4, 공비가 4분의 5 이렇게 돼 있고 N-1 제곱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려면 로그를 취해서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항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 취해보면 알겠죠. 뭐 N-1 됐습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4분의 5 나와 있는데 요게 좀 애매합니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쓰겠습니다. 괄호 로그 2의 5 처리해 주고 마이너스 2는 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 처리하죠. 뭐. 자, 근데 이제 여기 산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 주 보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처리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이걸 뭐 밑변환해서 로그 2, 로그 5,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 산수를 좀 준비하면 되겠죠. 자, 처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0.3이고 이쪽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3인데 1에서 0.3을 빼니까 0.7이니까 3분의 7인가요? 3분의 7 빼기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2를 빼니까 3분의 1 처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3분의 n-1. 자, 근데 이게 또 3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되니까 계산해서 3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최종적으로 밑이 로그 2인 로그를 딱 취해보니까 AN은 자, 이렇게 돼서 와, 이게 이제 등차 수열 형태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등비수열의 로그를 취하면은 등차 수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문제하고 매치업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2의 a1은 이꼴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2가 처리가 되겠고요. 로그 2의 a2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7입니다. 로그 2의 a3를 어디까지 해야 되죠? 3분의 8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자, 로그 2의 a4 이렇게 되면은 자, 4를 대입하니까 드디어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로그 2의 an 플러스 1 하고 로그 2의 an이 같으냐 다르냐 이제 가우스 기호를 해서 이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쫓고 n을 중심으로 이 계산 결과를 fn이다 라고 이제 문제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자,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f1을 구한다는 얘기는 1항 여기 1, 2 여기를 이제 비교해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가우스 기호를 해주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게 되죠. 자, 결과가 같게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된다? 0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F1은 0이 되는 거고요. F2 살펴보면 자, 그 다음 2항하고 3항하고의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 다 가우스 기호 2로 풀리는 거니까 여전히 0 되겠고요. 자, F3을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항과 4항 사이. 자, 요거는 이제 가우스 기호를 하게 되면 이제 2로 풀릴 텐데 요거는 이제 3으로 풀려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다릅니다. 다를 때 1로 풀린다. 됐습니까? 자, 분모가 3으로 된 상태에서 여기 숫자가 이제 차곡차곡 1씩 바뀌어가는 거니까 뭐 이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F4, F5 이렇게 돼간다는 뜻입니다. F6, 1. 이 부분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만 그럼 더 보여드릴까요? F2의 A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전히 가우스 기호면 3. 그러니까 이쪽에서 F4는 결과가 같아서 0 이렇게 처리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칙성을 발견해낸 거죠. 세 번마다 일씩 땅땅땅땅 불려가는구나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1부터 어디까지 50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3의 배수를 열심히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 곱하기 16 해주면은 48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49, 50은 계속 똑같은 값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0으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은 F0부터 F50까지 계산한 결과는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새롭게 만들어진 정의 형태라서 사실 좀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들 어떻게 해결했죠? 차분하게 문제 주어진 거를 연결해 가는 거죠. 자, 등비수열이 나와 있으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열심히 구했고요. 새롭게 정의된 fn을 가려면 일단은 빛이 2인 로그, 그래서 로그를 열심히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우스 기호를 해서 값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직접 보여드린 거죠. 사실은 여기 3분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n은 일찍 바뀌어가고 그럼 세 번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가면 뭐 이렇게 아주 못할 요소들로 구성된 거 아니죠. 자, 집착하게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대입 적용해가지고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이긴 한데 자신감을 갖고 좀 한번 좀 잘들 좀 도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17번 해설을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게 되면 서술형 한 문제가 더 있는데 그 문제는 그냥 뭐 간단한 수학적 기납법 증명 형태니까 19번 해설을 마지막 해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까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은 등차 수열이다. 그리고 BN이 뭐 등차 수열이고 AN 합한 걸 가지고 나누고 뭐 다시 BN 하고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해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쓰냐 뭐 이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일반항에 대한 해석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일반항 n의 1차 계수가 공차 이런 정보들을 좀 유용하게 좀 잘 이용하실 수 있나요? 그 다음 등차 수열 SN n의 2차식 상수항 없다.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공차가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을 조금 잘 알아서 유용하게 좀 써먹어야 좀 효율적인 산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갑니다. 자, 1번 항은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Dn 이렇게 곧바로 쓰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1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D 마이너스 D 사라지고 첫째 항이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나에 있는 Bn을 구해 가려면 분자 부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 여기 이제 합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합을 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뭐 시그마 한다든지 등차수열 합 공식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 이제 2차 계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 그 공차가 1차씩 계수되니까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dn 제곱 됐습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dn 이렇게. 자,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S1 equal A1 이 부분 이제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D니까 2분의 D 빼기에서 생략하고 이제 1 생기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없고 2차식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차항이 계수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해서 합을 구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나 조건에 가서 Bn이라는 것은 자, 주어진 이 합 부분을 n으로 나누는 식 형태니까 2분의 D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제 b를 구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시그마 bn n은 뭐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이걸 또 다시 합이 돼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이 등차수열이 되는 거니까 재밌습니다. 등차수열에 또 다시 합을 해야 되겠죠. 자, 가는 거니까 이번에 또 다시 2분의 1이니까 4분의 n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1 집어넣을 때 여전히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또 그렇다면 1 빼기 4분의 d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10항까지였으니까요. 이걸 하려면 여기다 이제 1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 100이 있으니까 25d. 10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5. 그냥 2분의 5인가요? 와. 1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됐죠? 10 집어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죠?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d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0 이렇게 처리한 이 결과가 얼마다?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결과가 1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얼마죠? 2분의 50에서 2분의 49d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자, 10이니까 2분의 5였습니다. 계산 미스할 뻔했습니다. 45D 이 결과가 90입니다. 자, 그렇다면 D는 자, 2에다가 4가 처리되네요. 자, D에서 D값 4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절차 부분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B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Tn이라고 했습니다. Tn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저 D값이 얻어졌으니까 Bn을 그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니까 2n 4를 집어넣으니까 2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뭐 이제 홀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2k 마이너스 1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홀수 합이죠. 홀수 합이 어떻게 되죠? n제곱 시그마 적용해서 제곱 해도 되겠지만 홀수 합이 n제곱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만든 그 규칙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의 절반 형태 해서 계수가 1 처리되겠고 n은 2차식 만들고 초항 1 일체식으로 만들어지면 n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뭐다? dn이다. 되겠죠? 자, 등차 수열과 관련된 등차 수열의 합과 그 다음에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자, 일반항 n에 대한 1차식 1차 계수가 공차, 합은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고 2차 계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초항하고 S1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이런 정보들이요. 자, 그래서 문제에 나온 일반항부터 좀 쉽게 위에 있는 이 이론을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dn 그죠? 그 다음에 초항 좀 맞춰주기. 그 다음 요 관계 이론을 통해서 합을 구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수식 형태가 아니라 논리 이해 형태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입해서 bn 구했고 역시 똑같은 관계에 의해서 여기 좀 처리했습니다. 자, 이 부분
되죠.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10을 대입해서 이곳에 10 대입해서 100 처리된 거고 10 대입했으니까 4분의 10, 2분의 5 산수 비쌀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n을 계속 써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됐고 여기 이제 10 처리됐고요. 됐습니까? 해서 이제 산수에서 d를 구했고요. 그 다음 대입해서 일반항 구하고 그 다음 합 구해가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등차수열에서 합하고 일반항 사이의 관계 확실하게 좀 잘 공부해서 우리가 써먹는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유용하게 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식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번에는 그 관계를 통한 그런 풀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에서는 뭐 합 일반항 나와 있으면 거기서 합 구해가는 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공식에 대입해서 또 풀이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해설해 드린 대로 그 관계 부분들을 좀 학습하셔서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관계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해설이었을 텐데 부디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길 바랍니다. 자, 19번을 끝으로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